예, 안녕하세요. 산재 및 손해배상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박변TV 라이브. 오늘은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419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상실장애 중 10급 제9호에서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에 두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지손가락 한마디가 남고 약지가 반마디 남았을 때 10등급인지요? 그러면 노동능력 상실률은 30%가 맞는지요? 하셨는데, 예, 노동능력 상실률은 장애 등급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맥브라이드 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맥브라이드 표 봐야지 할 수 있어서 제가 30%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근데 엄지손가락, 둘째 손가락, 이게 손가락별로 하고 그걸 복합장애로 해요. 그래서 노동력 상실률을 10등급은 30%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맥브라이드 표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지손가락 한마디가 남으셨으면은 2분의 1 이상, 한마디만 남으셨으면은 이제 2분의 1 이상이신 거고, 완전 절단된 건 아니신 거고, 그럼 손가락을 이제 잃은 손가락을 이제 전부 잃어야지 되는 거라, 손가락을 좀 마디가 이제 손가락 관절이 남아있으면은, 마디가 남아있으면은 완전히 잃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수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능장애가 아니고 상실장애로 해서 판단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손가락을 전부 잃은 게 아니고 일부를 잃은 거라,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상실장애가 아니고, 상실장애가 되려면은 그 손가락을 전부 잃어야 돼요. 전부. 예. 그래서 그 마디 위로, 그래서 맨 마지막 마디 남겨놓고 그 관절 위로 다 잃어야 돼서 지금 마디가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능장애로 봅니다. 그래서 마디 기능장애로 봐서 어떤 거죠? 엄지손가락, 중지랑 약지인 거죠. 중지랑 약지. 그러면은 한 손에 엄지랑 둘째 손가락, 중지, 한 손에 둘째 손가락 외에 두 개 손가락이니까 11급에 해당되겠네요. 11급. 예, 전부 잃은 건 아니고 11급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그 기능장애로서 2분의 1 이상이 이제 기능장애로서 기능이 없는 걸로 보면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약지는 한마디 반 남았고, 예, 중지는 한마디 남고, 그럼 중지는 2분의 1 이상 남은 거, 이런 건 맞고, 약지도 2분의 한마디 반인데 어느 정도 남았는지에 따라서 이거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튼 전부 잃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10급은 아니고 11급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예. 키노님, 한 달이 다 되어서 휴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궁금한 점은, 손해배상 청구 시 일시손해 기준값이 휴업급여 받았을 경우 보통인부 노임이 아닌 휴업급여액으로 기준이 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휴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해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무조건 휴업급여 받으세요. 예. 그 다음에 보통인부 노임 하는 거는, 휴업급여를 받는 거는, 휴업급여는 그 사고 당시에 평균임금으로 해서 이제 휴업급여를 받고요. 평균임금이 이제 기준 평균임금보다 최저 평균임금보다 낮으면은 그 높은 평균임금으로 하고요. 손해배상 할 때는 그 평균임금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인부 노임으로 해요. 예, 그래서 휴업급여를 받으셔야지, 안 받으시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원래 입원 기간 외에는 노동력 상실률이 15%다. 그러면은 내가 급여를 노동력 상실률이 10%다. 근데 급여를 내가 한 30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노동력 상실률만큼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30만 원이죠. 30만 원. 예. 그런데
그 휴업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휴업 기간 동안에는 그 평균 임금의 70%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만 원만 주는 게 아니고 70%를 7321 210만 원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휴업급여 최저 휴업급여도 200만 원인가가 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휴업급여 받으세요. 그 나중에 뭐 보통인부 노임이 아닌 휴업급여액으로 기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손해배상 할 때는 뭐 평균임금 기준하는 게 아니고 보통인부 노임 그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그것도 요양 종결 이후에 그러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휴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수님, 산재는 근로자의 과실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인데 법원에서 근로자 과실 비율 따진다는 건 어떤 건가요? 법원에서 근로자 과실 따지는 건 민사소송이요. 민사소송에서. 산재는 이제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은 이제 근로자나 사업주의 과실에 관계없이 하는 건데, 근로자 과실 비율에 맞춰서 액수가 정해지는 건 민사소송이에요.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은, 자, 산재 신청을 하면은, 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요양급여는 병원비예요. 병원비. 이 병원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내주는 거예요. 비급여 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내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 내줄 때 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를 내줄 때 너는 과실이 70% 있으니까 네 과실이 70%가 아니고 네 과실 30% 있으니까는 병원비 30%를 덜 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70%가 휴업급여예요.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액수가 평균 임금의 70%라고 액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는 네 과실이 근로자 과실이 사고 과실이 30% 네 과실도 30% 있어. 그러니까는 너는 평균 임금의 70%가 아니고 너는 평균 임금의 30%만 휴업급여를 줄 거야. 이렇게 안 한다고요. 딱 정해진 그대로 다 준단 말이에요. 장애급여도 마찬가지로 장애급여의 경우에도 1급부터 14급까지 딱 정해진 액수가 있어요. 14급의 경우에는 55일분의 평균임금. 그 다음에 1급의 경우에는 345일분인가요? 뭐, 요거의 평균임금.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 과실이 얼마만큼 더 깎을 거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는 그런데,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액수를 딱 계산을 해봤어요. 총 손해배상 액수를 딱 계산해 보니까 계산을 했더니 2억이 나왔어요. 2억이 나왔는데 2억이 나온 거에서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빼요. 그래서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게 이거 합해서 해갖고 1억이다. 했더니 1억이다. 그럼 2억에서 1억을 빼요. 그러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1억이에요. 그런데 손해배상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1억인데 손해배상할 때는 1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과실비율만큼 여기서는 과실비율만큼 공제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에서는 딱 1억이 액수를 산정했던 1억이 나왔을 때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네가 손해 발생했을 때 그 사고 발생에 너의 과실도 30% 있다 하면은 1억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거의 30%인 7천만 원만 사업주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3천만 원은 근로자 네 책임이니까는 못 받고 사업주가는 1억 중에서 7천만 원만 줘라. 그래서 과실이 이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산재 중에서도 산재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이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 산재 신청에서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산재 급여의 경우에는 무과실이 거고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과실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해되셨나요? kin호님, 병원 입원일이 약 45일일 경우 한 달에 신청하고 나머지 15일은 퇴원할 때 신청하나요? 아, 예, 45일, 병원 입원일이 45일인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병원에 입원할 때 한 번 신청하면은 입원 기간 동안에 한 달에 한 번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면은 병원 입원했을 때 30일 정도 됐을 때 신청하시면 30일 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퇴원하고 또 30일 후에 또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신청은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간격이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해서 받고 3주 안에 또 신청하는 거, 그거는 안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급여 받고 한 달 정도 3주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신청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한 달에 신청하고 15일은 퇴원할 때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병원 입원일에만 휴업급여 나오는 게 아니고 요양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양 종결하고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휴업급여는 내가 2월 1일 날 입원했어요. 입원을 해서 3월 15일 날 퇴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30일까지가 통원 기간이에요. 그래서 5월 15일까지 이제 산재 승인이 돼서 5월 30일까지 통원이에요. 그래서 요 3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통원 기간이죠. 그러면 통원 기간이면은 휴업급여를 언제 신청하느냐? 2월 1일 날 입원했잖아요. 그래서 입원했으니까 입원했다는 건 여기가 이제 요양 시작일이죠. 요양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다치자마자 입원했을 테니까. 그래서 아니면은 일단 다쳤다가 2월 1일부터 입원을 했다고 하면은 최초 요양일부터 하여튼 하는데 요때부터 그러면은 언제예요? 2월 1일이니까 3월 1일 날 휴업급여 한번 신청하셔갖고 휴업급여 신청하시면은 그럼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의 30일치 휴업급여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이제 4월 1일 날 통원하면서 4월 1일 날 또 두 번째 휴업급여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1일 날 또 세 번째 휴업급여 신청하시고 그럼 5월 1일 날 신청하면 4월 달 거 나오겠죠. 그 다음에 5월 30일 날 퇴원했다? 그러면 5월 30일 날 퇴원하고 난 다음에 5월 30일 날 요양이 종결됐다? 그러면 5월 30일 지나고 난 다음에 6월 1일 날 이제 5월 달 거 휴업급여 신청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정식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입원 기간이 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입원 기간이 긴 사람. 2월 1일 날 입원했는데 5월 1일까지 입원 기간이 넉 달 정도 된다. 그러면은 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 3월 1일 날 휴업급여 신청해요. 휴업급여 신청. 그러면 하면은 요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요때 한 번만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세요 란에 이렇게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그 기간 동안 퇴원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휴업급여가 따로 신청 안 해도 정기적으로 나와요. 대신에 5월 1일 날 퇴원을 하잖아요. 퇴원을 했으면은 그 이후부터 이제 휴업급여는 다시 나오는 날이 있어요. 20 며칠인가 딱 정기적으로 나오는 날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퇴원을 해서 다시 6월 1일 날 앞에 거 다시 휴업급여 신청을 이제 1개월에 한 번씩 다시 휴업급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신청해도 정기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휴업급여 신청서 보시면은 휴업급여 신청서에 요 자동지급 신청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2회차 지급 부분부터 자동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지급 신청하시겠습니까? 여기다가 처음에 신청할 때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은 여기다 이렇게 좀 잘 그려야지.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예, 요 2회차 지급분부터, 요거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원 기간에 한해서요. 그래서 요 입원 요양 기간에 한해서 그 뭐 6개월, 7개월, 한 1년 입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한 번만 신청하면은 정기적으로 계속 나온다. 근데 이제 저기 입원 끝나고 퇴원을 한 이후부터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그 일정에 맞춰 갖고 계속적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해야지 신청한 그 기간만큼만이 이제 휴업급여가 나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초롱이님, 휴업급여는 장애 판정 나오면 끝나나요? 예, 휴업급여는 장애 판정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양이 종결되면 끝나요. 예. 예, 요양이 종결되면 끝나고 그 이유는 장애연금으로 나오는 거죠. 예. 자, 뭐 2023년 1월 1일 날 사고가 났다. 그래서 2025년 뭐 3월 30일 날 저기 요양이 종결됐다. 요양이 종결됐다. 예. 그러고 나면 요양 종결되면 여기서부터는 휴업급여, 예, 휴업급여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그 이후에 이제 요 3월 30일 이후에 장애급여 청구를 해요. 장애급여 청구. 이렇게 장애급여 청구를 하는데, 그 초롱이님 오빠 같은 분 같은 경우는 연금으로 나와요. 연금. 근데 연금으로 나오는데 장애급여 청구하면 곧바로 승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4월 30일 정도 이제 승인이 돼요. 예, 승인이 돼서 한 두 달 정도 한 달이고 5월 30일, 예. 그 한 두 달 정도 지나갔고, 5월 30일 승인됐다. 그러면은 요 승인돼서 연금으로 승인됐다. 그러면 그 연금이 언제 연금이 요 5월 30일까지 3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두 달치 연금이 2개월치 연금이 나오고 그 5월 30일 이후 승인된 날로부터 그 이후는 매달 이제 연금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휴업급여는 요양 종결당 장애 등급이 나오는 날 요양급여까지 휴업급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양이 종결된다 그러면 휴업급여는 끝나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장애급여 청구를 하시고 장애급여 청구한 이후에 승인이 되면은 그 승인될 때까지 못 받은 연금 나오고 그 이후는 또 이제 매달 연금이 나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초롱이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모레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손해배상 박중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